사이다 무비튼. 이건 내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아내를 짝사랑하고 있어서 매일같이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들락거렸다. 그 식당은 아내의 가족끼리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아내의 미소와 활기찬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항상 북적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 사람의 부모님은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본인은 도시에서 살다가 막 돌아온 참인 것이었다. 아내는 그 사람과 자주 얘기하다가 어느새 정이 들어 사귀게 됐다. 내가 고백하려고 타이밍을 재고 있을 때 선수를 쳐버린 것이었다.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면서 아내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 아내는 증상이 심하진 않지만 가벼운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 같은 건 생각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그 남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 남자의 결심은 변치 않았고 순식간에 결혼을 진행하게 됐다. 그 남자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바로 식당에서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그의 어머니께 아내와 동거하겠다고 멋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그것도 어머니를 포함해서 셋이서 말이다. 아내는 그런 상황에도 아무런 불만을 내뱉지 않았다. 그게 지옥길의 시작인 것도 모른 채 그의 어머니는 동거하는 내내 아내를 장애인이라고 부르면서 온갖 자비를 시켰다.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장애인인 너 따위가 감히 결혼할 수 있었겠어?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렴! 라면서 매일같이 폭언을 쏟아내면서 괴롭혔다고 한다. 그리고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아내를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한다. 그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낸 지 1년이 지났을까. 아내는 임신을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아내는 계속 온갖 폭언을 들으면서 자비에 시달리고 있었고 전 남편은 그런 아내를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똑같이 노예 취급을 했다고 한다. 임신한 배는 커져만 갔는데도 고된 농사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켰는데 그건 푹 찌는 한여름날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한다. 아내가 열사병에 걸려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 같으니라고 멍청하게 몸만 움직이는 일도 못해? 이런 단순한 노동도 못하면 어쩌잔 거야? 당장 움직여! 라면서 모자는 매일같이 온갖 폭언을 쏟아냈고 아내가 열사병으로 구토를 하고 고열에 몸을 끙끙 앓아도 간병해주기는커녕 고작 한다는 말이 당장 일해! 농땡이 피울 생각하지 마! 같은 질책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뱃속의 아기는 쑥쑥 자라서 무사히 출산하게 됐다. 하지만 두 모자는 아내가 그런 수모를 겪어도 잘 버티니까 계속 이런 취급을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건지 아내를 점점 더 모질게 굴었다고 한다. 전 남편은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있던 노예의 자식을 보는 것 마냥 전혀 이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네 새끼도 니년 따라서 병신 아니니? 제대로 크기나 하겠어? 라면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폭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아기가 밤낮 없이 울어서 잠을 못 자는 와중에도 노예 취급은 멈추지 않았고 밥조차도 제대로 안 줬기 때문인지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해 모유가 안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분유조차도 제대로 사 먹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내는 이때 처음으로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두 모자는 아내가 어떠한 수모를 당해도 안 도망가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 여기며 둘이서 외출한 사이에 아내는 도망쳤다. 도망치는 와중에 지인들을 몇 명 마주쳤는데 아내의 몰골을 보고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한다. 아내의 상태는 그 정도로 심각했다고 한다. 물론 이 사건은 바로 소문이 퍼져서 아내의 부모님이 시어머니를 몇 번이나 찾아갔다고 한다. 제 딸은 잘 지내고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두 사람은 아주 금슬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장모님은 딸의 모습에 한 번 충격을 받고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두 번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신이 겪었던 수모에 대해서 얘기했다. 아내는 그게 나쁜 일인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부모님과 가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입을 모아 악마 같은 놈들이라며 분통했다고 한다.
그 후로 일처리는 빠르게 진행됐다. 다들 두 모자의 행동에 대해서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당장 이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라면서 아내를 변호하면서 무사히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빠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두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혼시키는 데 성공했다. 아내는 한동안 애를 돌보면서 다시 가게에 나와 일을 시작했지만 이전의 활기찬 모습과 미소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두 모자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처음부터 그런 장애인연을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 이혼해서 속이 다 시원하네. 라면서 사람들 속을 박박 긁었다고 한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결국 전 남편과 손님들은 완전 남남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비난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내는 몇 년씩이나 노예처럼 착취당했는데 그들은 정신승리하면서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으니 이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사고로 즉사했다. 전 남편은 아내를 부려먹긴 했지만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차례대로 일을 관뒀다고 한다. 전 남편은 급한 대로 농사일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이미 아내에게 저지른 일들이 널리 퍼져 있어서 누가 너 같은 놈 밑에서 일하겠냐? 뻔뻔한 놈! 라면서 누구도 그의 밑에서 일하려고 안 했다. 온갖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도 소용없는 짓이었다. 할 수 없이 혼자서 일을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용 써봐야 죽도 밥도 안 됐다. 또 농사일이라는 게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서 농작물들이 서서히 말라 죽는 것을 보고 나서야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렇게 농가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전 남편은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됐다고 한다. 말 그대로 인과응보인 셈이다. 아내는 마을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 그녀가 결혼할 때 행복하길 바라면서 걱정하던 사람들은 부모님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아내가 지옥 같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으니 다들 전 남편을 가만두지 않았다. 전 남편은 갑작스레 친모도 잃고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사람들은 무시했으며 막대한 빚을 견디지 못하고 땅을 뺏겨 집도 없는 불황자 신세가 됐다고 전해 들었지만 그 후로 전 남편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됐다. 한창 그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 때쯤 누군가 인적 드문 공원에서 거짓골로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고 한다. 노숙자가 된 그의 말로에 모두가 만족했다. 그 후로 아무도 그에 대한 얘기를 안 꺼내게 됐을 때쯤 나는 아내에게 고백했다. 나는 아내의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나 애가 딸려있다는 점, 그리고 장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일은 주변에서 지겹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리고 아내의 부모님도 나에 대해 모르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다. 바로 나도 가벼운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이었다.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한 고충도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내와 사귀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아내에겐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헤쳐나가고 싶다고 했다. 그 말대로 처음에는 아내와 말을 트는 것이 전부였지만 조금씩 만남도 가지면서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됐다. 아내가 아기도 나에게 믿고 맡길 때쯤 나는 프로포즈를 하게 됐는데 처가댁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처가살이를 하기로 결정했다. 보통 남자 쪽에서 싫어할 만한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아내의 부모님은 꽤나 놀란 눈치였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사서 1층을 가게로 쓰자고 처가댁에 제안했다. 나는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았지만 혼자서 저축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런 날을 위해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 내 제안을 들은 처가댁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그 후로 반년이 지나 우리 애는 어느새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고 작았던 가게는 확장 공사를 한 뒤 매일 손님으로 북적이게 됐다. 아내는 나와 함께 식당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커진 배를 쓰다듬으며 오늘도 손님들에게 듬뿍 사랑받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